4쪽 5쪽이네요. 앞에 질문을 잠깐 보시면 다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는 미국 북미 협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역사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전세 지구적인 어떤 기조에서 봐야지. 북미 협상. 이렇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잠깐 여기 우리나라가 딱 담겨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고, 남과 북은 어찌됐건 남쪽은 우리가 북쪽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대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섬이야. 이렇게 보면 섬, 그죠? 그냥 비행기 타고 말고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극단적 경쟁의 양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세계에서 못 놀잖아.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유럽에 이제 다녀보시면 그 고등학생들 학교 일 끝나면 외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마인드를 어려서부터 구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도 야, 너는 우리나라에서 땅 파먹고 죽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뭐가 성립된 거야? EU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EU의 아이디어는 그 칸트가 1400년, 1500년대 그때 만든 개념이긴 한데,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는 결국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 사회가, 지구의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어떤 국가 아니면 나라를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과정에서 어떤 EU라든지 블록화 이런 게 언제 나온 아이디어냐면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와? 아니, 조그만 데 짱 박혀 있는데 무슨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 유럽은 어때요? 국가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자본주의 초창기부터 조금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섬이에요, 섬. 그런 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도 이 섬을 탈피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나는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문성근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을 거예요.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가 뭐냐면 그냥 문성근이랑 그 누구지, 여자 정성경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여균동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인데, 한국 사회의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야, 이럴 거 그냥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보자 해서 셋이 합심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무전여행을 떠나면서 계속 북으로 가. 근데 계속 가는데 막는 거야. 그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영화 의외로 재밌어. 제목이 세상 밖으로일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래, 한 10몇 년 됐구나. 그래서 이 섬이죠, 어찌됐건. 이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떻게 되나요?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남과 북이 왜 나누어져? 냉전? 아니, 우리가 냉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요?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참전국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패전을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연합군한테. 졌기 때문에 독일은 어떻게 됐죠?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 통치를 한단 말이야. 그죠? 러시아가 소련이 통치하는 동독과, 그죠? 미국, 연합군이 통치하는 미국이 통치하는 서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은 패전 국가는 누구야? 독일, 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아니에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럼 봐봐.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으면 어디가 나눠져야 돼?
분할 통치로 일본이 나눠져야지. 상식적으로는. 안 그래요? 일본이 패전국가니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잖아. 근데 일본은 안 나눠졌잖아요. 일본이 안 나눠지고 우리나라가 나눠진 거야. 일본 대신에. 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미국은 이 관심도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엉결결에 우리나라가 나눠진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냐? 군수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성장시켜요. 동시에 이 군수산업이 쭉 성장하면 이거는 군수산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요 청바지가 한 10년 된 청바지다.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놈의 청바지가 빵꾸가 안 나. 그러면 한 20년, 30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비가 활성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군수산업은요, 어마어마한 소비 활동이에요, 단기간에. 멀쩡한 건축물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사일로 꽝 때려. 그래서 부셔. 부시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다시 또 언젠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단기간에 압축적인 소비 활동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필연이에요. 어떤 잉여가 차 있을 때 축적된 잉여를 소비하기 위해서 전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류 사회에. 그래서 이 군수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미국이 이 군수산업이 미국을 이렇게 쌓아 올린. 그래서 이 비행기 만들 땐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군수산업의 이제 메카였잖아요. 그래서 이 군수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왜 안 해? 무기를 만들어두면 서로 막 싸워. 그럼 어디서 무기를 가져와? 어디서 필요한 걸 가져와요? 미국에 가서 야 우리한테 팔아. 우리한테 팔아. 양쪽에 다 팔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하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유럽이 죽고 미국이 뜬 게 어때? 2차 세계대전 때야.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성장이. 물론 뭐 그 이전 미국 역사해봤자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이제 세계의 주름을 잡은 그 기반에는 전쟁이 있었다니까. 미국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만든 것도 똑똑함이 바탕이 됐겠죠. 여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자기의 나라를 경제적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분쟁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유발시켜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아프간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온갖 분쟁들, 시리아에서 분쟁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미에 맨날 심심하면 개입해가지고 뭔가 일을 일으키잖아.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 이 미 군부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친한 반군들의 실제로 이렇게 무기를 지원해 주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내전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하죠. 다양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이쪽에서 좀 팔아먹고 이쪽에서 좀 팔아먹고 하면서 어때요? 전 지구를 장기판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똑똑하죠. 우리는 어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능 열심히 해서 대학 갈까? 요 고민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그림을 그린다니까. 그러니 미국이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계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랑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거랑 어때? 누가 이기겠어? IMF 터져도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잖아. 전 세계적인 지도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이런 군수산업 플러스 뭐 금융. 자, 그러면은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 혹은 이 정전협정을 맺는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드디어 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야. 드디어. 아직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잖아요. 물론 남과 북은 종전 선언을 했어요. 남북은. 이번에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종전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전쟁의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에요. 휴전협정 조인에 우리나라는 이승만 때문에 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북 간에 종전협정을, 북미 간에 하여튼 종전협정을 맺는 것의 뜻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야. 그럼 전 지구상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질서, 세계사적인 질서가 놓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 쉽게 안 가죠. 왜? 기존의 질서 속에서 이익을 얻는 금융 세력과 군수산업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삐걱삐걱 하다가 가긴 가야 돼. 왜? 2차 세계대전의 힘이 이제 끝났어. 지금 이념의 시대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다른 패러다임, 다른 세계사적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점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가 어떤 개별적인 국가들 1, 2, 4 세계대전 때처럼 이런 제국의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개별 국가들의 어떤 연합이나 연대 혹은 평화의 상태로 갈 건지에 대한 사실 분기점에 있어요. 역사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유주의적 문화가 있다면 여기 살짝 넘어가서 제국주의적인 문화가 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 자유주의가 뭐야?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마음대로 하다 보면 열받잖아. 그러면 탁월한 지도자, 독재자가 나와서 이대로 해 하면 히틀러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반복. 이게 역사야. 이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도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 둘 사이에 왔다 갔다지. 뭐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여튼 뭐 그건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북미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쉽게 안 가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보면 내년에 누구냐 트럼프의 재선이 달려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4월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미룰 거예요. 그때까지 미뤄서 정치적으로 서로 남이나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때쯤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올 연말쯤부터 조금 그러면서 이제 좀 좋은 소식은 올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 정치적 사건을 보면 이 단순히 북한 왜 저렇게 사이코 변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각종 금융 제재 속에서 버틴 거 보면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네수엘라 요즘에 막 난리 났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또 왜 그 모양 그 꼴하지야?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왜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생산 국가에서는 5위예요, 5위. 이 지금 상황은 뭐랑도 관계되냐면 석유 패러다임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돼요. 지금 석유 패러다임의 종언 시기야, 지금이. 이전에는 뭔가를 움직이려면 석유라는 게 필수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전기차도 나오고
그 이전보다 동일한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석유에 대한 필요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 모르겠지만 IMF 때 기름값이 얼마인지 휘발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0원이 넘었어요. 2,000원. 지금 1,400원 하잖아요. IMF가 97년이잖아. 그럼 몇 년 전이야?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2,000원이었다니까. 그 뒤로도 석유 가격이 1,800원, 1,900원, 1,700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니까. 진짜로. 근데 지금 1,400원 정도 하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그죠? 석유 가격이 석유 패러다임에서 어떤 대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이 뒷받침에 뭐가 있냐? 석유를 둘러싼 패권을 장악하려면 누가 해야 돼? 미국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석유 원유 생산국들을 구워 삶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석유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획득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석유를 안 쓰는 나라는 없잖아. 근데 이 패러다임이 이제 살짝 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석유가 없어도 이제 돌아가거든. 예를 들어서 그 누구냐? 그 테슬라 사장 누구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테슬라 사장 그 사람이 나랑 나이가 같아. 동갑이야. 하여튼 테슬라 사장이 쭉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이 땅 있잖아요. 여기에 점을 하나 딱 찍어.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요만큼만 태양열 판을 세우잖아. 그럼 미국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왜 안 해? 자동차라든지 이런 각종 석유 기반 산업의 몰락이 너무 빨리 오면 사회에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 정부가 그걸 조절을 하는 거지. 이것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대. 심지어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일샌드를 아주 적은 가격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라서 미국은 이제 석유가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즉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해도 된다 쪽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뭔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정치적인 변화 뒤에는 경제적인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정치라든지 분쟁을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북한 왜 이래, 미국 왜 이래 이렇게 보시면은 큰 흐름을 못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계사적인 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완전 그 소설보다 더 재밌다니까. 세계사적인 흐름이.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